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런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 지상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입장과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렸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고수하자 미국은 폭탄 선적을 중단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원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It's reasonable to assess, as we say in the report, that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y've acted in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ose investigations continue both by us and by Israel.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통해 하마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그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He doesn't want to see American weapons used in that kind of operation. That's not to say that he is going to abandon Israel or cut them off from weapons. He was focused on a particular operation that he doesn't believe will succeed in defeating Hamas. 라파 전면전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속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절반을 지났다며 끝까지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תמשיכו הלאה עד הניצחון וכך נעשה. רוח העם תוסיף בעזרת השם להרים אותנו למעל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중단과 국제법 위반으로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측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표적 공격 등 미국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설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나흘 전 국경을 넘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루 전 마을 5곳을 장악한 데 이어 4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하르키우를 목전에 둔 보우찬스크 등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Ідуть бої, поджимали нас крепко, приїхав танчик розбирати, почався штурм русаків, попали наші пацани чуть-чуть в окруження, ми їх відбили.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난길에 오른 주민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Ой, ужас, ужас. Ми проїхали, обстріл страшний. Все взривається, все летить, ми нічого не поняли. 지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를 공습했습니다. 드론과 다연장 로켓은 물론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러시아 정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Главным следстве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по факту обстрела Белгорода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м акте.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알 수 없는 상황. 서방의 군수물자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하면 인구 110만 명의 하르키우가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 이후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은 3.2%에서 4.6%로 늘었습니다. 2,200여 톤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타이완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서방은 곧바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게 뻔합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에는 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gives vital support to America's partners, so they can defend themselves against threats to their sovereignty and to the lives and freedom of their citizens. And it's an investment in our own security.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서방은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졌을 때 서방 국가들은 외국 중앙은행에 러시아 외환을 동결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금 보유는 이런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금 비축 외에 농업 분야에서도 자급자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타이완 침공이 가져올 장기적 대결 국면에서 식량과 재정 모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분석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 3월 말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드론 영상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낮은 고도로 접근해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실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分析を進めた結果、今般実際に撮影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の認識に至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我が国の防衛に重大な支障を生じさせかねない。 요코스카 해군 기지는 미국 제7함대 기지도 함께 있는 핵심 군사 시설입니다. 주변 상공에서는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 드론이 핵심 군사 시설을 산책하듯 돌아다닐 때 이 지역에 설치된 드론 탐지기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드론이 단순한 정찰을 넘어 주요 공격 수단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국 드론 촬영은 방위 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드론의 공격력이 크지 않지만 침투 자체로도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드론 촬영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의 드론 촬영으로 방위력 강화를 외치는 일본으로서는 당혹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보라색 줄무늬가 술을 놓고 분홍빛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자기폭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으로 주로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 상공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가 연출하는 우주쇼가 주말 동안 북미와 유럽 중위도는 물론 남반구에서도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아닌 대도시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기 위해 미국 서부 해변 등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이례적인 오로라는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 영향 때문입니다. There is a system of very complex sunspots that came together and formed a huge active region of the sun. And these are extremely active in the span of a day or a day and a half. They launched, I believe, something like 7 coronal mass ejections.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 폭풍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면 통신과 위성 교란은 물론 전력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태양 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변압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certain amount of preparation that can be done. We're not really going to know the full. Nothing disastrous has happened, as far as we know. Over the next coming few weeks, we'll really dig into what the effects were, particularly on the power grid. 세계적인 재난 예보 상황에서 우리 과기부도 우주 전파 재난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도가 낮아 오로라 관측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준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항공기 5대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시에라네바다 측에 9,183억 원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라네바다는 지난달 26일 미 공군이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를 생산할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입니다.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는 둠스데이 플레인, 최후의 날 항공기로 불립니다. 핵전쟁이 터지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공중에서 미군을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로 E-4B 나이트워치가 별칭입니다. 핵폭발에 따른 충격과 열기, 방사선, 전자기 펄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고 기내에 각종 첨단 통신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외신들은 시에라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를 사들인 이유가 바로 이 최후의 날 항공기로 개조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매각한 기종은 보잉 747-8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이 현재 쓰는 E-4B는 보잉 747-200 기종을 개조한 것인데 1980년대에 도입된 낙후한 것이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747-8은 지난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기종으로 747-200보다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시에라네바다가 대한항공의 중고 여객기를 구매한 이유는 보잉이 더는 747 기종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시에라 측에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항공기를 넘기면 시에라 측은 사업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6년에 새 최후의 날 항공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찜통 무대회가 이어진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천여 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도 없이 야외 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이 속절없이 탈진하고 실신해버린 겁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80% 넘게 늘면서 2,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 더 강하고 더 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크게 4가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를 느끼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온갖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꼽히는 참 진드기는 무더위 때 경계 대상입니다. 참 진드기 활동을 분석한 참 진드기 지수는 평년보다는 37% 넘게 올랐고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풀숲이나 덤불 등 참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침투 자체를 막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씻을 땐 참 진드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물린 경우엔 직접 떼어내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무더위, 각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거리에선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신 물총을 쏴댑니다. 물총 싸움에 사용되는 물은 온천수.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줄기에 온몸이 젖어도 얼굴에는 웃음만 가득합니다. 네,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너무 무더웠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위를 날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온천축제 파이팅! 우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수국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꽃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거리를 걷다가 지치면 온천수에 발을 담근 채 피로를 풀어봅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각종 공연들도 펼쳐져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작은 병에 원하는 재료를 넣은 뒤 물을 넣어주자 나만의 예쁜 장식품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곤충을 잡아보고 애벌레도 직접 만져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곤충이 처음에는 되게 막 징그럽고 물 것 같았는데 막 온순하고 말랑말랑하고 되게 귀여웠어요.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꽃피운 광안루에선 춘향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조선시대 춘향이처럼 그네도 띄워보고 신명나는 풍물놀이에 한바탕 춤판도 벌어졌습니다. 춘향전 공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애기들 한복도 오늘 입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휴일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는 봄과 오는 여름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물범이 까만 코를 실룩거리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호기심을 보이며 공을 갖고 놀기도 하고 유연한 몸동작으로 우아하게 헤엄칩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점박이 물범 방울입니다. 눈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똘망똘망해서 진짜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 잘 헤엄치는 게 너무 약간 기특하고 좋았어요. 지난 3월 서울대 공원에서 12.5kg 크기로 세상에 나온 수컷 방울이는 2달 만에 체중 25kg을 찍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지니고 있던 흰색 베네털은 빠지고 은색 피부에 알록달록 점무늬가 채워지며 어엿한 물범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엄마 젖도 떼고 고등어를 먹으며 당사장 적응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점박이 물범 번식에 성공한 건 201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점점 파괴가 돼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이 점박이 물범의 종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방울이가 태어나면서 분리 생활을 마친 방울이는 이달 초부터 아빠 제보도, 엄마 은희와 함께 지내며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하면 떠오르는 황토연 전적지. 그곳에서 130년 전 그날의 함성이 힘찬 노래가 돼서 울려 퍼집니다. (130주년) 동학 국가기념일 행사의 주제는 모두 다 꽃이야. 기념식에는 유족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또 이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아마 민중이 먼저 이렇게 일으킨 그런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부 기념식이 끝나고 바로 앞 구민사에서는 갑오 선열에 대한 제례가 이어졌습니다. 후손들은 전봉준 장군과 130년 전 혁명의 길에서 쓰러진 이름 없는 농민군들의 위패 앞에서 예를 표하고 혁명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변화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응축되는 그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숙한 제례와 공식 행사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장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동학혁명 그날의 몸짓과 춤을 연결한 댄스 경연대회, 전통체험, 동학경연대회 등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고요. 아이들이 와보니까 놀이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뭐 활쏘기, 동물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악기들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그 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한강 잠수교 아래가 멍때리기 대회장이 됐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회엔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부터 된장 고추장 연구원까지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저희는 1등을 목표로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희 꼭 1등 하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간단히 몸풀기를 마치면 준비는 끝. 1시간 반 동안의 멍때리기에 돌입합니다. 졸거나 웃으면 퇴장 카드를 받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진행자에 의해 대회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멍때리기 대회 중 선수들은 파란색 카드를 들면 물을 받을 수 있고 빨간색 카드를 들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열했던 일상과 달리 무념무상의 상태로 복잡한 머리를 비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뜨거운 가마 앞에 계속 보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좀 뇌를 비우고 조금 편하게 힐링을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차들의 통행이 가로막힌 잠수교는 오랜만에 보행자인 뚜벅이 세상이 됐습니다. 덕분에 한적해진 다리를 걸으며 공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 프리마켓하고 물건 사고 물건 팔 거예요. 설해섬은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18,000제곱미터 면적에 걸쳐 조성된 유채꽃밭에서 친구 가족과 추억을 남기는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 뭐 어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뭐 날씨도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도 되게 좋은 게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나들이에 나서지 못할 걸 걱정했던 시민들은 꽃내음 가득한 한강 주변에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만화책의 작은 한 장면이 크게 부풀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초기 대표작인데 B급 문화로 취급받던 만화가 고급 미술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림 속 캠벨 스푸케는 가난한 어린 시절 앤디 워홀의 주식이었습니다. 워홀은 자신의 첫 팝아트 전시회에서 각기 다른 맛의 캠벨 스프 32개를 그려 선반 위에 나란히 전시했는데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리며 미술사에 있어 기념비적 작품이 됩니다. 미국 팝아트 거장 8명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장들 8인의 대표적인 작품도 당연히 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팝아트에서 전시에서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 대다수가 또 선보이게 됩니다.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의 추천작은 제스퍼 존스의 2개의 성조기.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 그린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쳐 지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그저 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무늬, 줄무늬, 얼룩무늬와 같은 모든 배치가 다르다는 것도 한국과 인연이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징집을 당하게 돼서 학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뉴욕 현대미술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출발한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이 복제된 팝아트 작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작품마다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번 전시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거장들의 작품 감상을 다 마치면 찰스장, 함도하, 하정우 등 한국의 팝아트를 이끄는 작가 10명의 작품이 이어지는데 독립된 전시로 관람해도 될 만큼 구성이 풍성합니다. 팝아트 전시답게 곳곳에 체험관과 포토전을 설치해 관람객들과의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줄리엣이 사랑하는 연인 로미오가 떠나자 목 놓아 울며 절절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이번 작품은 셰익스피어 원작을 충실하게 그리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성숙함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신선함과 또 성숙함 양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을 연상시키는 감금시설로 배경을 옮긴 무대에서 청춘의 사랑은 더 비극적입니다. 백조의 호수에 근육질 남성 백조를 등장시켰던 스타 안무가 매튜 본이 들고 온 로미오와 줄리엣은 도발 그 자체입니다. I dare say there will be some people who go, "Oh, I've seen that. You know, I've seen Romeo and Juliet so many times." Well, you haven't seen this one, and this is very different.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명장면이자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발코니 씬도 각기 다르게 재탄생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려지는 빠두두, 남녀 무용수의 화려한 기교와 연기는 깊은 울림을 주고 매튜 본의 발코니 씬은 무용 역사상 가장 긴 키스씬이란 평가와 함께 첫사랑에 흥분된 감정을 전해줍니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송무용수 서희가 11년 만에 국내에 복귀해 어떤 연기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속세를 내려놓고 그 순간에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발코니 파도들을 출 때 정말로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약물, 성 정체성 등 민감한 현대사의 문제가 매튜 본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어떻게 묘사될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Me encanta, sí, había nevado hace como 6 años, yo creo, acá tan abajo, porque en Farellones siempre hay nieve.